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집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죠.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나는 그 회사들의 8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 또,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8가지 안에 걸리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정리를 하자면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나는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많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판매 제품과 판매 제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한다든지 뭐 환율이 이제 올랐다든지 해가지고 환차익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판매 제품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납니다. 뭐 물론 좋지만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의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마스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판매 제품의 가격이 올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또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재고자산 있죠. 네. 재고자산 평가가 나쁘지 않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도체가 재고자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똥값이 되거든요. IT 부품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재고자산이 남으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이제 어느 정도 창고에 쌓아놓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억눌렸다가 파는 순간에 이제 디램 가격이 또 급락을 하면서 또 수익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 업황이 좋아서 판매량이 늘었다입니다. 업황이 뭐 이거는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박 해운 산업이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서 판매량이 늘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업황이 좋아라는 의미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업황이 좋다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장기적으로 그 업황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지만 일시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조선, 해양, 뭐 운송,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경쟁력이 있어서 정체기에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경쟁력이 있는데 원래 있었던 거예요, 회사가. 근데 이게 정체기가 왔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같이 업황이 좋지 못한 뭐 코로나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좋지 못한 그런 시기라든지 이럴 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거는 고유한 그 회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업황이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질에 의해서 된 거라고 하면은 3번은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능력에 의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이 3번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봐야 되고, 많은 분들이 똑같이 이제 매출액이 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한번 오늘 토대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뭐 새로운 업체, 벤더라고 표현할게요. 또는 해외 시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이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내수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계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적정 주가에 대한 개념을 미리 회사의 내재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벤더. 그러니까 내가 원래 LG를 뚫었는데 이제는 뭐 삼성도 한다든지 SK하이닉스도 했는데 삼성전자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만 했는데 구글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것도 뭐 하이라이트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8가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이 제조 설비, 새로운 제조 설비, 신설이라고 좀 그렇고 설비를 늘려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한다.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내용인데, 1번에 있잖아요. 1번은 그냥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팔았는데 100만원, 100개를 하나당 100만원을 100개 팔았어요. 근데 하나당 120만원을 100개를 판 거예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2번은 수량이 는 거죠. 수량이 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는 거죠. 그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수량이 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도 수량이 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량에 는 거에 대한 것도 다 틀려요. 업황이 좋아서, 그 다음에 제품 경쟁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있지만은 5번은 기업의 제조 설비를 늘린 거예요. 공장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공장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톤 캐파다. 그러면은 공장이 2개예요. 그러면은 40만 톤 캐파. 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을 최근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기업이 새로운 공장 증설 사업.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매출로 발생.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기업이 여러분들 새로운 공장 증설,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이제는 좀 더 비메모리 영역으로 증설을 한다. 근데 거기서 매출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했던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거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새로운 걸 하지만은 그 새로운 거의 기준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엉뚱한 거다. 근데 대박날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 좀 연관이 되지만은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켄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자율주행의 사업이 없었고 뭐 케미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사업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6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관 관계가 있지만 새로운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그러면은 얘는 파일럿 단계에서 이제는 생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판촉 활동 통해서 판매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홍보 활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프로모션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게 나중에 처음에는 매출로 잡힐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비용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크게 좋지 못한 그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경쟁사가 약해져서 반사 이익을 얻다. 반사 이익을 본 요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치킨 게임에 이긴 거죠. 치킨 게임에 이긴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치킨 게임에 설명드리고 이제 뭐 1위, 2위, 3위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들을 막 제가 많이 설명드려서 이것들 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사례는 총 8가지 거의 8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실적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뭘 들어갈 것이냐 라는 거예요. 잘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성장을 길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성장을 길게 하는 거 색을 다 없앴고 가장 성장을 길게 하는 거 1번 이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성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을 길게 할 수 있는 것들은 6번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신사업이 추가가 되고 그 사업이 공장으로 증설돼서 나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5년, 10년까지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거고 그 다음은 이 8번. 왜냐면은 치킨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요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죠? 제품의 경쟁력도 있고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벤더를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제조 설비를 늘려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8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3번입니다.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아져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경쟁력 요게 그 다음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비엠이고 뭐고 다 여러 가지 제조 설비에 대한 증설들이 있는데 그 증설 자체가 뭐를 의미를 하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PCB 관련된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6번에 해당이 됩니다. 6번. 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에 해당되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존보다 나은 사업. 예전에는 그 고정비 갉아먹는 그런 공장의 고정비 갉아먹는 사업이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새로운 공장 증설로 인한 매출 발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PCB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 증설로 통해서 캐파업 이거는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게 회사의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길게 이걸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 단기간에 이겁니다. 5번 요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오스타트 기업들이 주문이 밀려 들어오면서 뭐가 돼요? 업황이 좋아지죠. 이게 좋아지고 판매량이 늘고 가격도 늘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 내용인데 이제 뭐냐면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8번, 6번, 4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안 좋다. 이거는 좀 피해야겠다는 것이 7번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업황이 좋아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안 좋았던 사례들은 뭐냐면 태양광 산업이 안 좋았죠. 여기 보시면 될 거고 판매 제품을 가게 되었다. 이것도 이제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견, 기업, 소기업. 이게 이제 편차가 커서 100억 했다 120억 했다 하거든요. 분기당. 그러면은 이제 20% 차이잖아요. 주가가 막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죠.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빨간 색깔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내 종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을 올린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